건강한 삶을 위한 지침서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요즘같이 기온이 오르는 봄철에 야외 활동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응급실을 찾는 응급 환자들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낙상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는 중장년층도 많지만은 30, 40대 젊은 층도 많이 다친다고 하니까 야외 활동할 때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건강 이야기 함께 나눠줄 우리 건강 식구들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건강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팩트체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알려줘요, 닥터스. 오늘의 주제는 유방암인데요. 유방암 하니까 아무래도 예은 씨나 우리 영석 씨가 관심이 많은 주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유방암이 여성암 중에서 가장 흔한 암이기도 하고요. 네. 또 듣기로는 젊은 층에서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것도 많고 막 걱정도 되고 관심이 많습니다. 네. 기사에서 봤어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서구권과 달리 또 네. 40세 미만의 젊은 환자들이 굉장히 많대요. 어머나. 그래요? 우리 오늘 주목해야 됩니다. 조심해야겠네요. 네. 네. 그런데 두 분만이 아니라 저도 좀 관심이 있습니다. 태우 씨가 왜냐하면요, 그죠? 정말 흔하진 않은데 네.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네. 유방암 확률이 조금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예전에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질투의 화신이란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아하. 거기서 남자 주인공이 유방암에 걸려서 그 치료를 받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지금 기억난다. 딱 말씀을 하시니까 기억이 상 나는데 네. 질투의 하신 드라마 제가 진짜 재밌게 봤었거든요. 네네. 거기서 이제 여자 주인공 공효진 씨가 네. 조종석 씨, 네. 남자 주인공의 가슴을 우연히 이렇게 만지는데 딱 이렇게. 어, 네. 그러고는 어머 세상에 멍울이 만져진다. 이거 오. 유방암 의심되니까 병원에 가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맞아, 기억나요. 그래서 또 드라마 보면서 저도 약간 이렇게 자가 검진을 좀 해봤죠. 어허. 만져지는 거 아닌가. 예은 씨도 한번 만져보지 않았나요? 사실 뭐 우리는 샤워를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매일 이렇게 샤워하니까 자연스럽게 네네. 만져보면서도 맞아요. 이제 진짜 뭐가 나중에 만져지면 나 어떡하지? 좀 네. 걱정도 되긴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네. 유방암은 참 다행이게 자가 검진이 가능한 게 참 다행인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면요. 네. 이게 멍울이 다 만져지면 유방암으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건지 네. 또 반대로 암이면 다 멍울이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요. 예, 그 궁금증부터 가장 먼저 좀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닥터스는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유방외과 문준석 교수인데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방에 멍울이 만져지면 과연 암인가요? 예, 함께 불러봅니다. 알려줘요. 멍울이 만져진다고 해서 바로 유방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섬유선종, 낭종처럼 양성질환이 더 흔하고 더 중요한 건 정확한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오해가 멍울이 안 만져지면 안전하다인데 만져지지 않아도 유방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세석회화처럼 촉진으로는 잘 안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 유방 전체가 붓거나 피부 변화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어도 반드시 정기검진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방암을 의심해야 될 증상으로는 새로 생긴 멍울, 피부가 오렌지 귤 껍질처럼 변하거나 피부나 유두의 함몰, 발적, 각질, 두꺼워짐, 겨드랑이 림프절이 만져진다 등등이 있을 것이고 이런 변화가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진료를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네, 멍울이 있다고 해서 다 암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확실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의심 증상도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전문의 진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어떤 질환이든지 위험 인자라는 게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질병이든 특별히 좀 걸릴 확률이 높은 분들이 따로 있다는 얘기인데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까요? 어떤 말이요? 출산을 하지 않으신 분들, 이 비혼이신 분들이 네. 유방암 확률이 좀 높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진짜 처음 죄송합니다. 들어본다.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아니 그러면 이
이 출산과 조금은 관련이 있다는 말 같은데. 네네. 그럼 혹시 아기를 뭐 낳으면 뭐 유방암 발병 확률이 좀 올라간다든가 혹시 그런 건 아니죠? 와, 영서 씨 네. 지금 반응 보니까 진짜 처음 듣네요. 처음 들었어요, 지금. 아니, 오히려 그 반대인 게 네.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이 그쵸? 유방암 발병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 굳이 여기서 따지면 영서 씨랑 저 중에서 제가 더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안심하는 그래요? 표정 짓지 마세요. 아닌데. 아니죠? 네. 네. 아이고. 네, 근데 거기서 한 가지를 더해서 제가 또 봤는데 출산뿐만 아니라 이 모유 수유까지 유방암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 네. 그래요? 그럼 모유 수유도 하면은 조금 그 발병 확률이 또 낮아진다는 건가요? 그렇지 우와. 않을까? 네. 근데 이 이유도 저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무슨 네. 연관이 네, 있는지. 무슨 연관이 있는지. 그래요. 닥터스가 궁금증을 풀어주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이 유방암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네, 맞습니다. 임신 출산과 관련된 일부 요인은 유방암 위험과 연관이 있는데요. 유방암의 가장 주요한 위험 인자가 바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간입니다. 출산 경험이 없거나 첫 출산이 늦은 여성은 상대적으로 생리를 하는 총 기간이 길어져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총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유방암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모유수유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유수유는 유방암 위험을 낮추는 쪽으로 근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수유를 하는 동안에는 생리가 멈추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수유를 통해 유방세포가 완전히 성숙해지면서 암세포로 변이되는 것을 방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유방암 발병 확률이 더 높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좀 네. 더 열심히 자가 검진도 하고 네. 병원 가서 정기 검진도 잘 받아보고 네.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건강검진 안 그래도 저도 받아야 되는데 무서워가지고 아직 유방암 검사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요? 네, 네. 해보셨어요? 저는 작년에 건강 검진할 때 네. 이제 사람들이 하도 아프다니까 네. 너무 궁금해서 이제 받아봤었죠. 정말 아파요. 진짜 아프네요. 진짜 아파요. 이렇게 막 프레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이렇게 막. 네. 너무 무섭잖아요. 괜찮아요. 한 번쯤 그래요? 경험해 볼 만합니다. 아 그래요? 예. 어쨌거나 그 검사를 하고 나서 치밀 유방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많대요. 맞아요. 그래요. 예. 검사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웃었는데 참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 어쨌든 네. 치밀 유방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직이 촘촘하고 좀 치밀하다 뭐 이런 뜻인가요? 사실 저도 그러게요.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정확한 네. 전문 지식은 없지만 네. 그런 뜻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치밀 유방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추가적인 검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 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추가 검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덜컥 겁이 날 것 같고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을 것만 같고 그래서 네. 그러면 치밀 유방도 조금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지 않을까요? 사실 뭐 사람한테 야 너 되게 치밀하다 이런 얘기하면 이거 칭찬일 수 좋은 있잖아요. 얘기죠. 좋은 네, 얘기잖아요. 네. 근데 유방암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치밀 유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유방암 확률이 또 높아질 것만 같아서 네. 무섭기도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요. 예. 치밀 유방일 경우 영상 판독에서 암을 찾아내기가 쉽지도 않을 것 같은데 유방암 자체 위험도 높아지는 게 아닌지 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한번 닥터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밀 유방이면 유방암 발병 위험도 높아지나요? 예, 맞는 말입니다. 치밀 유방은 검사 결과에서 흔히 보이는 말인데요. 유방은 지방 조직과 유선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유선 섬유 조직이 비율이 높은 상태를 치밀 유방이라고 하고 한국 여성에서 아주 흔합니다. 치밀 유방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유방암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고 둘째, 더 실질적으로는 유방 촬영술에서 암을 놓칠 위험, 즉 가림, 은폐 문제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유방 촬영술을 하면 지방 조직은 검은색, 유선 조직은 하얗게 나오는데 종괴나 석회화 역시 하얗게 보입니다. 비유하자면 하얀 눈밭에 있는 흰 토끼를 찾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치밀 유방이라고 들으시면 나는 큰일 났다가 아니라 내 검진에서 추가로 어떤 검사가 도움이 되는지 의료진과 상의하자가 정답입니다.
네,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발생보다는 발견 아니겠습니까? 치밀 유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유방암이 좀 제때 발견될 수 있도록 이 검진에 신경을 쓰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유방암이 여성들에게 흔한 암이다 보니까 네. 사실 여성들끼리 대화 나누다 보면 흔하게 나오는 주제거든요. 맞아요. 사실 저랑 영석 씨도 오늘 방송 전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이 주제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맞아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정보도 많이 듣게 돼요. 제가 이제 네. 듣기로는 콩 관련 음식, 유제품 이런 걸 먹으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요? 콩이랑 유제품은 특히 검은 콩 같은 경우에는 탈모 위험 있는 분들 많이 드셔야 되고 그쵸. 아하. 유제품은 어릴 때부터 키 크려면 많이 먹어야 되고 그렇죠. 이 몸에 좋은 식품들이라고 흔히 생각을 해와서 이거 먹었다고 유방암 확률이 높아지면 당장 저부터 뿐만 아니라 안 위험한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요. 근데 저는 조금 다행인 게 두부를 또 싫어합니다. 아하. 다이어트식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건강한 음식 안 좋아한다면서요? 안 좋아하는데 정말 네.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요? 이 와이어 있는 브래지어 있잖아요. 어머. 오래 착용하면은 또 어. 유방암 발생 확률이 또 높아진다. 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때 막 유행했지 않아요? 집에 가자마자 브래지어 모두 다 착용을 벗기. 옷 벗어 다녀 네. 집에서 막 이런 얘기해서 그렇군요. 그렇죠. 실천했었죠. 네. 이 속옷이 좀 조여서 그렇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러면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네. 남자들은 또 허리띠 하잖아요. 벨트 그렇죠. 하는데 그럼 벨트 꽉 조인다고 우리가 대장암 많이 걸리는 거 아니니까 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네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네. 뭔가 이 조인 느낌이 싫죠? 딱 있어요. 답답해요. 네. 왠지 모르게 몸이 안 좋아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요. 이게 사실인지 네. 아닌지는 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남성들은 이제 가슴에 속옷을 착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 그러니까요. 답답함을 모르는데 한번 그 닥터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옷을 오래 착용하게 되면 유방암 발생 확률이 높아질까요? 한번 불러보죠. 알려줘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브레이지어, 특히 와이어가 림프를 막아서 암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결론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입니다. 실제로 대규모 연구에서 브레이지어 착용 시간, 와이어 유무, 착용 시작 나이 등 그 어떤 요소도 유방암 위험과 연관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콩이나 두부 등의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이 유방암을 키운다는 오해가 많지만 여러 연구들을 종합한 메타 분석에서는 오히려 유방암 발생 위험을 낮추고 재발률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들이 보고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런 임상 근거가 자연식품, 음식 기반 연구라는 점에 있어 음식 형태로 섭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유제품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끊어야 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기름진 치즈나 고지방 유제품보다는 저지방 위주로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콩이나 유제품 등 특정 식품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 식습관과 체중 관리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네, 요즘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 시대 아니겠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의학 정보도 얻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쨌든 카더라 통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다행입니다. 저 두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콩 관련 음식도 마음 편하게 먹으면 될 것 같아서 그러네요. 기분이 좋고요. 정말 이 카더라 통신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정보만 잘 걸러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중에 또 좋은 방법이 있죠. 건강 365 여러분 매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또 카더라 통신 많이 봅니다. 네. 거기서 또 보니까 또 어떤 한 분은 한쪽에 이렇게 유방암이 발견이 됐는데 네. 다른 한쪽도 혹시 모르니까 같이 좀 절제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오, 이거 맞을까요? 그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도 그런 맞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네네. 그 검진을 했을 때 이 유전자 변이가 확인이 되셔가지고 맞아요. 이게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유방암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걸 또 들어서 예방 차원에서 절제술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때 그 기사 보고 좀 충격을 먹긴 했어요. 음. 와,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방을 해야 되지만 네. 한쪽 절제했다고 한쪽도 이상 없는데 그래요. 절제를 한다? 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긴 했거든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 닥터스에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 유방암이 발견됐을 경우에 다른 한쪽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마음은 아프지만 네. 절제를 해야 될까요? 네, 사실이 아닙니다. 유방암이 생기면 반대쪽도 곧 생길까 하는 걱정이 큰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평균 위험도의 대부분 환자에서 반대쪽 예방적 유방절제는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연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쪽에 유방암을 진단받은 환자는 반대쪽 유방에 새로운 암이 발생할 위험이 일반 인구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편측 유방암 환자에서 반대측 유방암은 매년 약 0.3에서 0.5% 정도의 빈도로 발생합니다. 그럼 언제 예방적 유방 절제를 고려하느냐? 대표적으로 브라카, BRCA 같은 고위험 유전 변이가 있는 경우, 유전 변이가 진단되진 않았지만 유방암, 난소암 등의 가족력이 매우 뚜렷하게 강한 경우에서는 환자 가치관과 불안, 추후 검사 계획 등을 종합하여 전문의 상담을 통해 고려하게 됩니다. 핵심은 불안하니까 미리 떼자가 아니라 내가 고위험군인지 평가하고 반대쪽은 정기 영상 검사로 안전하게 추적 가능한지를 의료진과 함께 판단하는 것입니다. 네, 물론 있습니다. 가장 이제 많이 알려진 것이 미국 영화 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예를 들 수 있는데요. BRCA, 브라카라고 하는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인구보다 유방암 발생이 현격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경우들이 유방암이나 난소암 가족력이 있거나 본인이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유방암을 진단받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방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영서 씨는 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그 임신 중에 이렇게 유방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던데 들어봤나요? 난생 처음 듣는데요. 진짜 처음 들었어요. 이것도 정말 처음 네. 듣는데요. 네. 아니 임신 중에요? 네네. 만약에 근데 제 주변에는 없었는데 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근데 진짜 걱정인 건 사실 임산부들은 감기약 하나도 못 먹거든요, 제대로.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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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하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게 궁금해지는데 두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에 네. 임신 중에 유방암이 발견되면은 먼저 바로 치료를 해야 된다. 아니면 출산 후까지 치료를 미루어야 된다. 네. 어떤 게 맞을까요? 사실 그냥 내 몸 하나라면 이게 발견됐을 때 바로 치료를 하는 게 네. 맞겠지만 네. 홀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뱃속에 이제 새로운 생명이 있단 말이죠. 혹여나 감기약 하나도 제대로 못 먹는데 뭐 항암 치료 이런 수술적 치료를 고민을 했을 때 네. 아이에게 혹시나 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그쵸. 네. 최대한 산모가 건강을 잘 유지한 후에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왠지. 하게 됩니다. 태욱 씨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유방암의 경우에는 젊은 환자일 경우에 진행 속도가 더 빠르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10달씩이나 이게 기다릴 수가 있을까 너무 생각이 긴가? 들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임산부가 건강해야 우리 태아도 건강한 거니까 맞아요. 그렇죠. 치료를 좀 네.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일 것도 같습니다. 네. 아마 닥터스가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임신 중에 유방암이 발견되면은 과연 치료를 바로 해야 될까요? 네,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최근 임신 연령이 늦어지면서 임신성 유방암 발생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과거에는 태아를 걱정해 임신 중절을 권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임신을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게 유방암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수술의 경우 마취자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임신 어느 시기에나 비교적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암 화학요법도 태아의 장기가 모두 형성된 임신 중기, 즉 14주 이후부터는 투여가 가능합니다. 단 방사선 치료나 호르몬 치료, 표적 치료는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출산 이후로 미루게 됩니다. 즉 원칙은 치료를 미루자가 아니라 산부인과, 유방외과, 종양내과가 팀으로 안전하게 치료 시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의료진과의 긴밀한 협진을 통해 엄마와 아이 모두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임신 중에도 태아와 임산부가 안전하게 이렇게 좀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라는 정말 그런 생각이 다행이에요. 듭니다. 네. 예, 모든 암이 다 그렇겠지만은 유방암 역시 어떤 전이라든가 재발이 참 두려운 그런 암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희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실 한쪽을 절제하고 다른 한쪽도 절제를 고민하는 이유가 네, 바로 재발, 전이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암 치료를 하면 5년이면 완치 판정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유방암 치료를 하고 10년이나 지났는데
재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유, 네. 세상에. 맞아요. 재발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이 유방암 치료 후에는 진짜 꼬박꼬박 검진 받으시고 또 관리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또 체중 관리를 또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이게 뭐 단순히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체중 유지가 유방암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 왠지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러게요. 예. 꼭 집어서 체중 관리라고 하면은 뭔가 지금 말씀대로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되는데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방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체중 조절 반드시 필요합니까? 체중 조절이 재발을 100% 막아준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비만은 유방암 예후를 나쁘게 만드는 요인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체지방이 늘면 에스트로겐, 인슐린 저항성, 만성염증 같은 경로가 활성화되어 암의 미세 환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기전들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운동은 단순히 체중만이 아니라 심폐지구력, 근육량, 피로, 우울, 심혈관 건강까지 같이 개선해 치료 후 삶의 질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무리하게 굶는 방식의 다이어트가 아니라 고지방식과 단순당 섭취를 줄이고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과 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을 반드시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체중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치료 이후 관리의 중요한 축입니다. 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 되니까 유방암에도 특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군요. 체중 관리에 우리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내 몸을 좀 아끼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건강한 거 잘 먹고 운동도 잘 하고 건강 검진도 잘 받고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태욱 씨도 유방암에 좀 관심이 있다 했잖아요. 아, 네. 태욱 씨도 화이팅 해야죠. 저도 해야죠, 네. 해야죠. 예. 열심히 해야죠. 앞서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남자에게도 유방암 발생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네.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글쎄요, 거죠? 뭐 그냥 집에 가가지고 오늘 샤워할 때 한번 샤워할 때 한번 한번 자가검진을. 자가검진을. 오늘 우리 다 한 번씩은 자가검진 네. 해봐야 네네. 됩니다. 맞아요. 근데 일단 또 정확하게 하는 방법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네. 만지면서도 이게 맞나? 이런 생각 드니까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만져야 되는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유방암의 자가검진법에 대해서 한번 정식으로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불러보죠. 네. 알려줘요. 따뜻한 네, 자가검진 방법부터 말씀드리면 생리가 있으신 분은 생리가 끝난 후 3에서 4일째, 유방이 가장 부드러울 때, 폐경 여성분들은 매월 일정 날짜를 정해두고 하시면 됩니다. 거울을 보며 유방의 좌우 대칭, 모양 변화, 피부 변화를 관찰하고 손가락을 모아 유방 전체와 겨드랑이까지 빠짐없이 만져보며 멍울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 미국 암학회를 비롯한 주요 학회들은 이러한 체계적인 검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방 자기 인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날짜에 정해진 순서대로 검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평소 자신의 유방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늘 알아두라는 것입니다. 샤워 중 또는 옷을 갈아입을 때든 일상 속에서 새로운 멍울, 피부 함몰, 유두 분비물 같은 변화가 느껴지면 다음 검진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자가 검진이나 자기 인식만으로는 작은 병변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기 영상 검사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40세 이후부터는 1에서 2년 간격으로 유방 촬영술을 반드시 받으셔야 조기 발견이 가능하겠습니다. 조기에 발견할 경우 5년 생존율이 90%를 훌쩍 넘는 예후가 좋은 암입니다. 조기 발견이 가장 완벽한 예방법인 셈이죠.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암이라는 단어 앞에 두려우시겠지만 현재 유방암 치료는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꼭 지켜내시길 당부드립니다. 물론 두려움이 앞서시는 거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최근 유방 수술 관련해서도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종양 성형술을 통해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 이전에 유방과 유사하도록 최대한 신경 써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유방암 진단이 됐다라고 하면 지체 없이 진료를 반드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유방외과 문준석 교수와 함께 유방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유방암은 빨리 발견하기만 하면은 예후가 좋은 암이라고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자가검진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